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그러한 결실이기 때문이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왜 살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거에 좀 근접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사는 것은 좋아져서 행복에 이르는 것이고, 거짓 살아서 나빠져서 불행에 이르는 것이고, 진리에 참 좋아지는 것, 속이는 것, 거짓 나빠지는 것. 제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그냥 뭐라 할까요? 속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잘 산 것 같지가 않으세요. 사람 다 내 맘 같지가 않죠. 참 신기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사회생활에 이렇게 안 좋은 성격이고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컸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사회생활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다양한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순간순간을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단하게 좀 살았는데, 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소소한 문제, 또 새로 생기는 문제들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먹고 산 문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놓쳤어요. 아내하고의 관계도, 자식들하고 관계도. 그런 게 오네요. 이게, 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릴 때는 이게 오지 않았는데, 먹고 살만 하기도 하고, 또 정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산다고는 살았는데, 기대한 거죠. 내가 살아서 좀 나이가, 저는 늙어가는 초입이죠. 60살 먹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게 어렵네요. 모든 게 어려워. 힘이 있을 때는 복잡했지만,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져 버렸고, 힘은 있고 떠나서 어쨌든 저는 사회적으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덜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리고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문제에 바빠 있거든요. 한편으로 이게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냐 문제인데요. 모두가 이렇게 각자 남의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 혼자 포로시, 자기 혼자 일을 해결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저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혹시 운 좋게 내가 삶이 참이라고 하면 나의 미래는 좀 좋아지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실은 거짓인데 참이라고 알고 행동하게 되면 내 삶은 점점점 나빠지겠죠.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삶을 보니까 답이 없어. 어떤 기준점으로 맞춰서 뭐가 옳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동의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도 틀리고 각자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각자도 다른 나이대에 살고 있어서 그 나이대별로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다 바쁘니까요. 그렇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나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간 낼 때 내 시간적 여력이 없죠.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단 10초라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 라이프 사이클에도 어떤 한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타이트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이제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할 것은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찌됐든 이제 자기의 역할을 어디서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에 하는 것을 버리면 불안한 거죠. 뭔가에 자기가 지금 해온 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불안한 거죠. 나는 지금 제목을 진리 참 좋아지는 것, 속이는 것 거짓 나빠지는 것, truth 진리는 행동으로 옮기면 좋아지는 것이고, deceit 속이는 것, false 거짓은 나빠지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고 행동한다면 그것도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는데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임 하지 않고 참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거짓인데 그래도 모두가 참인다고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게 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참 복잡합니다. 저는 그거죠.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분명히 거짓이 아닌 것 같다라고 추측하면서 그러니까 참으로 가자라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살아봐서 결과치가 좋은지 아닌지 그런 결과치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수준으로 살 수 있다 하면 이런 수준의 참을 살아온 거잖아요. 이런 수준의 참.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참여 결과가 나빴다는 것은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거짓이었는데 참으로 알고 행동해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참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행동하는 게 참이다 라는 확신이 있고 그게 진짜 우주가 넌 참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참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짓은, 속이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는 그것이 소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바로 길어지면, 이번에 거짓 행동해버렸으면 그 거짓의 행동의 결과치가 또 나쁘게 나타나죠. 이 나쁜 것을 돌리기 위해서 또 참이 돼야 되죠. 거짓, 나쁜 것 참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시 좋아지는 것까지 가는 시간은 엄청나게 큰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참을 추구해서 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렇게 참으로 쭉 살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리석은 일에서 거짓에 쏘갔어요. 나빠졌어요. 참에서 참으로 간 행동은 짧지만 한번 거짓을 했다가 참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4배, 5배가 길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쏘갔어요. 거짓을 살았어요. 그 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다 참 거짓이잖아요. 행동이 실패했어요. 그 진리로 살아야 돼요. 이 진리에 산 시간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결과가 좋아졌어 하면 뭐죠? 속이는 거. 참이라고 알았는데 속인 것이 거짓인데 거짓은 참으로 알고 살았고 속았고 그 행동으로 나쁘게 나타났고 또 그 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동 결과치가 좋아진 거 5단계가 필요하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면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사이런스 크랭크를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그 벗어나면 다시 그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깨끗한 청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게 돌아오는 시간이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하루가 매우 나빠졌으면 다시 회복되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우주 로켓가 이렇게 궤도를 가다가 약간 삑사리 가버리면 쭉 가버리면 그게 다시 수정하려면 이제 나사에 수정하게 하려면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순간적 궤도 수정했지만 우리가 진리의 참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시행착오하지 않고 쭉 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계속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착오로 인해서 쏘구거나 거짓을 살게 되면 나빠져 버리는 거죠. 이게 돈 버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진리를 알아주고 꾸준히 진리 체계로 해서 움직이면 성장 곡선으로 오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조건이든 간에 환경적 조건인지 내부적 조건이든 간에 쏘갔어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결과치가 나빠지는 거죠. 이것은 어떤 기업적인 측면이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의 삶도 마찬가지죠. 물론 진리에 참석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에 참석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산으로 높이 올라가면 거기서 추워서 잠잘 수 없잖아요. 높은 곳은 짧은 곳이니까 공간이 없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참이거든요. 밑에서 올라가야 되고 위에서는 이제 추워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참이에요. 근데 우리가 썩을 때 그런 거죠.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도 돼.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도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결과치가 없죠. 참 우습죠. 지금 제 이야기가 아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제 이야기 소중에 또 시청자 여러분이 의견도 있겠죠. 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만나면
그 좋은 사람 만나면, 서로 낯익고, 그리고 좀 나를 좀 내 편 들은 사람 만나면, 진짜 참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살게 되면 좋아지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요. 순수하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렇잖아요. 특히 도시에 살게 되면, 시골 마을이면 그 마을도 있지만, 그 시골 마을에 살다 보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조금은 내가 내 성격적으로 이렇게 위축된 성격을 할지라도, 그런 노출돼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나 사기를 북돋아서 괜찮아, 맞아 하면서 서로 어울리게 되면, 그런 것 들으면 습수하면서, 다른 사람 삶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가끔씩 내가 오류에 빠졌다 할지라도, 조금 빨리 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도시에 살고 그런 많은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기가 쏟거나 거실에 쌓이게 되면 쭉 그렇게 돼서 헤어날 수 없는 게 나빠지는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은 참 왜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외로움도 해소하고요, 무지로 탈피도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참 인구도 줄어들고요. 내가 이렇게 평소에 대인관계를 만들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로써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는 거짓을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책에 대해서 잘 깨달음, 자기가 재밌는 이야기를 적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 책이 출판사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 주길 바라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자기도 또 먹고 살 수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쓴 사람 작가는 거짓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는 충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책을 쓴다고 한 사람이면 보편적 사람 중에서 자기가 강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책을 좀 읽어보면 조금은 진리와 참 속에 참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 책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무작정 해보는 거예요. 책을 원 없이 읽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책을 썼긴 썼지만 그 책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책을 한번 무한대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권씩.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하루에 한 권 책 읽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실천해봤어요. 계속 사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 전공이고 뭔가 다 바뀌고 이제 퇴직해가지고 제가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읽기 위해서 사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읽었던 책이거든요. 대차례 읽은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선배들이 그 책을 통해서 즐거움 찾았던 그런 책들 있죠. 경전, 유교 경전도 있고, 불교 경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사람들이 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것, 그런 것들 저는 책을 사놨거든요. 혹시 내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서점에 가서 좀 책 사와야 되겠죠. 저는 이제 영어로 이제 책을 읽으니까요. 저는 지금 외롭거든요. 저는 지금 나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좀 약간 우울기가 있어서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어렵네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걸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참 솔직하게는 쉽지 않은데요. 그냥 제가 유튜버니까 제 솔직한 이야기가 여러분도 조금은 저 사람은 또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솔직하게 마음 내부 깊이까지 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알거든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을 이야기하고 느끼거든요. 진리, 참 좋아지는 것, 속이는 것, 거짓 나빠지는 것,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별의별 상황, 모든 사람이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 하려다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TV식으로 송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오늘 이 강의 끝내고 점심을 먹고 산에 좀 가야 되겠어요. 저 혼자 이렇게 가끔 있다 보니까 지금 평소에 이렇게 햇살이 나고 걸어다니면 괜찮은데 하루만 이렇게 비가 오고 해서 나가지 않고 있어버리면 우울기가 오더라고요. 혹시 저는 60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선배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이제 좀 일정 지나면 괜찮아지나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젊어서 돈 못 벌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그래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 쪽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좀 건강이 좋아지면 50대 됐으면 이제 또 책 한 권 읽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이제 사실 몸이 퇴직 증상이 안 좋고 지금도 안 좋은 편인데 그렇게 되니까 책을 이렇게 내가 의지한 대로 한 권을 책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못 가고 몇 번 꺾여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해보면 되는데 주변 사람 생각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어떤 사람 술, 어떤 사람 일, 지금 60에 술 먹는 사람, 그 다음 일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철학 놓은 사람 이렇게 있지만 다 일을 하더라고요. 돈 충분하게 벌지 못했는지 몰라도 다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요양원에 취직해다가 쫓겨나왔는데요. 제가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지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제 직장이거든요. 유튜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감을 형성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아직까지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숨어서 있으니까. 누구다 내가 유튜브를 해도 저 사람 누군지 관심이 없으니까. 조금 힘든 것은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정을 느끼면서 그래서 내 정이 갇혀있지 않고 정이 흘러서 그래서 저 따뜻한 정을 내 정이 가서 그 따뜻한 정을 느끼고 와서 내게 왔을 때 그런 느낌 충만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못 받지만 가장 제가 지금 꿈꾸는 게 그런 느낌 받고 싶어요. 참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나이가 들어서 60이 돼서
뭔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클럽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게 되면 거기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섣불리 용기가 잘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60이 지나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거, 어떤 들어가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잖아요. 각자가 이제 픽스가 돼버렸잖아요.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있는데, 거기서 함께 어울린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어렸을 때도 어울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가 기쁨이 있고, 어디가 우울증이 아닌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게 늙어가는데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배려해서 기쁘게 해주진 않잖아요. 늙어가면. 방법이 그거예요.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사람 만나 독서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떤 작가가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을 쓰는 것은 이제 사실은 내면에 이렇게 떠오르는 걸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눈으로 보면서 지식을 가져갔겠죠.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책 내용을 들으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늙어가고 함께 살고 한다는 게 다 기적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좋아하려면 좋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에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뭐가 있나 봐. 뭐가 있나 봐요. 그래야만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알아서 참으로 살아야 둘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둘이서 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각자의 어떤 습성이 있어서 그 습성이 참이면 운이 좋은 거고, 그것이 이제 참으로 알고 가게 되면 진짜 참으로 산 사람, 거짓 사람 이렇게 좀 다투겠죠. 그래서 설득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도 운이 좋아서 서로가 이렇게 참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좋아지면 뭐 해야 되죠? 기쁨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지금 유튜브를 더 찾아보고요. 어떤 TV를 봐서 그럴 때 뭘 요구하냐면 내가 지금 필요하는 영양분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외로움은 좀 외롭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적 갈증이 있는 사람 지식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좀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오락을 추구하고. 거기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에너지 흡수하는 중에서 진리 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실상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해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치로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이 들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치가 있고 지식을 통해서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 한참 건너온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산의 정상을 등산을 마쳐 내려온 사람은 지금 한참 올라간 사람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갔다 올라간 사람, 금방이요 해주죠. 거기서 힘들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라간 길도 그나마 힘드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방편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가게 하면 도와주는 것이 참이죠. 시청자 여러분, 저희 라치의 소울 TV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참으로 살고
어떠한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자신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의로운 쪽에 사니까요. 절상 가는 쪽도 의로운 쪽에서 만난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영혼 속에 가는 거거든. 저희 TV는 Righteous Soul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Righteous Soul TV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제 내면의 세계가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귀로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배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Righteous Soul 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